그래서 그냥 평상적으로 하면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취미가 부업으로 김부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밤에는 취미 활동, 부업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김부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취미가 부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취미가 부업으로 된다는 거죠? 전 취미가 너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뭔가 일을 좀 벌리는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전자책 부업을 하기도 하고 또 컬러 사주나 이런 좀 신비한 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컬러 사주를 이렇게 상담해주는 부업도 해보기도 하고 컬러 사주요? 네네네.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물건들 중에서 이제 공간 임대를 활용해서 하는 공간 임대 비상주소 사무실 부업도 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또 다양한 부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거죠? 네, 지금은 낮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이제 퇴근 후에 네. 이제 취미 활동 겸 이제 부업 활동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공간 임대 비상주 소호 사무실에 있는데 네. 이게 들어는 많이 봤거든요. 네. 정확히 뭐 말씀하시나요? 네, 요즘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청년 창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업자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 주소를 대여해주는 그런 공간 임대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공간 임대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나 파티룸을 많이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공간 임대를 실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소지와 이제 우편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맞아요. 주거가 아닌 사무실 임대를 네. 해주시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뭐 위워크나 이제 이런 곳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주소지만 빌려준다. 그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계약자분들이 네. 상주하지 않으시고 네네. 그냥 비상주 사무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주를 하게 돼서 사무실을 구할 경우에 워낙 월세가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실제로 내가 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도 네. 그 주소지는 필요한 한 경우, 네. 즉 이제 좀 젊고 이제 청년 창업가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건 따로 관리할 게 크지 않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 중 하나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서 작성도 이제 퇴근 후에 전자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네. 상당히 간단하고 또 계약 절차도 3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부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상가 하나를 네. 좀 잘못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슬퍼. 상가를 좀 어떻게든 돌리고 싶으니까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네.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주소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가를 조금 이제 나누어 가지고 네. 임대를 줘서 그게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장 주소지만 빌리는 게 네. 뭐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어떤가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었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세무서마다의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책상을 기준으로 이 책상의 한 자리당 네. 사업자 한 개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무실에 그분이 계속 상주하시지 않아도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자체가. 네. 그냥 지자체마다 조금 룰이 다를 뿐.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주소를 많이 대여해주는 곳들이 이렇게 책상이랑 의자는 이제 갖춰져서 네.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정도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 네, 왜냐하면 이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주택과는 조금 상이한 게 네. 사업자를 많이 내면은 네.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애시당초 조금 우호적이거든요. 사업자에겐 열려 있죠, 네. 사실. 네네네. 사업자에게 세금 면에서 네.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게 네, 맞는 맞습니다. 거죠. 또 이게 주로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주로 이용하신 고객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네.
얼마나 네. 얼마나 이 취미가 부업으로 갔을 때 네.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게 뭐 대략적으로 한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취미이자 부업 활동 네. 하나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많이 몰렸다 이러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평상적으로 하면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열심히 하면 네네. 월급 정도나 월급 이상까지도 생각할 네.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혼자서 하면은 안 되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의 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사실 부모님의 이제 이름으로 하는 부업들도 있고 아, 그렇죠. 네네네. 본업이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친구들이 네. 뭐 본업이나 아니면 부업으로 시작하려면 네. 처음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네. 주신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제 직장에 조금 연차가 이제 있는데 네.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SNS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SNS 활동을 열심히 해서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좀 감을 잡는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쌓이면은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던가 네. 영상으로 찍던가 네. 이렇게 콘텐츠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수익으로 좀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수익 전환. 네. 그럼 이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네. 처음에 접근하려면 네. 우선 상가를 먼저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거는 네. 또 돈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쵸. 분명히 내 친척이나 네. 가족 중에 네. 놀고 있는 상가가 있을 겁니다. 아, 그걸 우선 찾아봐라. 그래서 주변 지인을 네. 이용하라.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나면 네. 반을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 다 100% 오케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안 된다 네. 이러면은 그 주변에 또 이제 최저가 상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 15만 원, 네. 이제 월세 10만 원, 네. 이제 이런 상가를 한번 빌려가지고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우선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최소화한 다음에 네네.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공간이 엄청 커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 네. 그 최소한의 이제 공간은 뭐 3평에서 5평 이상. 아. 네, 책상이 한 6개, 7개 들어갈 공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아, 최소한으로? 네네네.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또 왜 자꾸 최소한을 강조를 하냐면 네. 투자비가 적으면은 네. 이제 좀 마음 심적 부담이 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뭐 주식으로 한 1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 날려본 경험들이 네, 대다수 있죠. 대다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주식. 그냥 이것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한번 게임을 해본다.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싼 임대를 찾으면 네. 뭐 5천에 15만 원. 아, 뭐 이런 5천 데도 15. 있어요. 아, 저는 500 아니면 200에 15 뭐 이제 이런 수준으로 찾기 때문에 제가 너무 처음부터 네. 감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500에 15만 원 네. 이렇게 찾으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그렇게 좀 진입 장벽을 높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왜 저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닌 거죠?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일 상태가 많거든요. 아. 이제 이런 건 되게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자본 창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네. 거기를 저희 아지트처럼 이렇게 꾸미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짐도 막 가져다 두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합니다. 어차피 고객분들이 네. 거기에 비상주 하시니까 내 공간으로도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괜찮다. 네. 그러면 이걸 하는데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오프라인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뭐 비상주가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 네,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블로그로 네. 조금 써서 키워드 노출되는 네. 게 이제 그 중요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고 네. 이 두 가지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이제 비상주 소사무실의 가격이거든요. 얼마의 임대를 놓을 네.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를 그럼 놓으면 좋냐? 네. 이거는 사실 답이 없긴 한데 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그 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송파동이면 송파동, 네. 문정동이면 문정동에서 최저가로 무조건 합니다. 그럼- 검색했을 때 가격 경쟁력 있게. 네,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 가격 경쟁,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다는 게 네. 그 가격이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품을 좀 많이 파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게 또 젊은 분들인데 네, 젊은 사람들 네. 시간이 많죠. 네, 최저가로 전화를 해서 바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게. 아, 그러면 이거 할 때 만약에 지금 제가 바로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세요? 부업이니까. 네. 저는 거의 퇴근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근데 그 시간은 이제 계약서를 써서 네.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시간이고, 네. 네, 주로 이제 응대는 뭐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카톡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 자체 포인트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네. 애시당초 정말 할 사람들만 연락이 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퇴근 후에 계약서 보내주면 되니까 끝나고, 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상주 사무실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가고 있어가지고, 네, 가끔 관리만 하러 가면 될까요? 우편물 관리? 네, 우편물이 이제 또 그 관건인데, 네. 저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우편물 서비스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저가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짜 할 사람만 와라. 왜냐하면 전 직장인이어가지고 당연히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업무 시간에 당연히 회사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뭐 취미 겸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집에서 그냥 업무 처리해주고 하면 서로 다 이해를 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좋아요. 단점 좀 말해주세요. 네, 세무서를 설득시켜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무서마다 이게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 사업자가 많이 생기면 좋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 이 좁은 공간에 네. 사업자가 100개가 됐다. 네. 이러면은 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뭐야,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공간으로 꾸밀 거고 이렇게 받을 거다. 네. 네, 이거를 세무서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떻게 원래 비상주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책상 한 크기가 0.5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20평 공간이면은 네. 그 0.5평이니까 40개의 책상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 공간은 40개의 사업자만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네. 이제 반면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100개든 1000개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 되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분리된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거죠. 통상적으로 네. 수도권은 되게 유해요. 워낙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제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수도권의 비상주 소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 때문에 네. 그 이제 가산이나 아니면 이제 안산 이런 네. 수도권 비과밀권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첫 네.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입찰. 네. 네, 공공기관 입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조달청 등록을 해가지고 네. 납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또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할 거면 주로 수도권 네.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를 공략해서 맞습니다. 네. 단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세무서를 설득하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 전 원래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할 네. 것입니다. 네. 원래 비상주 사무실로 할 네.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게 또 이제 회사원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고서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그래서 세무서 그 직원분의 보고서 써서 주면은 오케이 해줍니다. 보고서 직접 작성하셔서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회사처럼 막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짧게 한두 페이지짜리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세무서 이거를 승인해 주시는 분이 네. 아무래도 그 부장님이나 이제 네. 그쪽도 이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회사니까 네. 보고를 드리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그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고서를 원래 하는 거니까 작성해서 세무서를 설득하면 된다. 그러면 세팅만 잘 해놓으면 월 한 2, 300 정도에 혹은 네. 더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씩 지금 네, 현금 흐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네. 뭐 월 3천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당장 손에 잡히는 1, 200만 원 이런 건데 네, 그렇죠. 엄청 소중하기 네. 때문에. 엄청 정말 꿀팁이에요. 네, 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지? 우선 그렇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